바로 갑니다. 대상 문제 1번. 부동산업, 감자 먹는 관중분 개임한 건데 그게 아닌 거, 부동산업 아닌 거, 건설업. 제가 이거 천천히 이쁘게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보실 때 1.4배속, 5배속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셔도 돼요. 건설 투자업 요거는 아니다. 금융업도 아니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도 부동산업은 아니다. 복합개념, 법률적 개념, 협의, 민법상 부동산인데 토지 및 거정착물. 일부러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적으면서 익히시라고.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준부동산. 중개대상물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준부동산 중에서 요거 세 개는 중개대상물이다.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고 유형적 개념이다. 시험에는 물리적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요거는 기술. 경제적, 시장 이야기입니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개념.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구분하는 거, 위치 파가라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거 동산, 가식,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의 집단, 수목, 판잣집, 임차자 정착물, 다음 부동산은 안 움직이니까 독중이라고 그랬죠. 독립적인 거냐, 그 다음에 종속적인 거냐. 자, 독종, 독립해서 나간 내 친구 등근육 명근이 등기해 놓은 물건, 근원을 갖춘 것, 명인 방법을 갖춘 것, 건물, 얘는 독립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일반 나무, 다년생 식물, 국어담장은 종속 정착물에 해당한다. 1번 것.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지라고 한다.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그러면 이행지라고 한다. 주상공, 셋 다 이용할 수 있다. 택지다. 철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러면 부지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저까지만 읽어도 빈지, 해변 토지, 바닷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사유재산권 인정되는 토지였는데 물에 침식되어서 꼬르륵 빠진 토지, 뽀르락지에 해당한다. 연세가다 4433, 4433. 그 다음에 여기에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이쪽, 그 다음에 이하는 이쪽, 그 다음에 가는 19세대 이하고, 그 다음에 다중 요거는 직장인도 들어간다. 학생, 직장인 이렇게 되죠. 준주택, 몸을 녹일 수 있는 곳, 오피스텔. 이걸 적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노인까지만 알고 뒤를 몰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만 공동주택입니다. 내 동생 300세대 미만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단지형 연립 이렇게 나와요. 단지형 다세대,
끝.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토지의 특성과 발생현상 연결시키는 건데, 속도가 제가 말하는 속도 정도로는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뭐 다 적진 않을게요. 자, 속도, 이 정도 속도. 지역 분석, 지역 나왔으니까 부동성. 일물일가 법칙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성. 장기라는 말이 나왔다. 영속성. 지대, 직가 나오면 부정성. 직접 환원법 나오면 직영, 영속성. 완전 비탄력이다. 부정성.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제영, 영속성. 집약적 이용 필요하다. 부정성.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물리적 공급은 절대 못한다. 부정성. 병합 분할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 둘 다 가능하고 감가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토지는 부족하다. 부정성. 가치 이야기 나오면 영속성. 소득이득, 자본이득 나오면 영속성. 외부 효과, 부동성. 이용 전환, 용도의 다양성. 임장활동 해야 된다. 부동성. 관리 중요하다. 영속성. 지방, 지역 나오면 부동성. 대체 안 되는 건 개별성. 국지적, 지역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동성. 정보 이야기 나오면 개별성. 자, 이 정도 속도로 따라오셔야 된다. 3번은 이걸로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4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쪽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 나는 수요 감소. 대체재는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소득 증가 시 열등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하니까 소득 증가했으니까 열등제라면 수요가 감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 매도자 파는 사람들이 내일 가격이 싸질 거야. 내일 더 떨어질 거야. 그럼 오늘 팔아야 되니까 오늘은 공급이 증가. 대체주택이 얘가 가격이 싸지면 이거 사러 갈 거니까 사람들이 나는 수요 감소. LTV, DTI, DSR 상승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졌다. 돈 많이 빌려준다는 이야기니까 수요 증가. 수요자들이 내일 가격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럼 오늘 사놔야 되니까 수요 증가. 생산 요소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요소 가격 상승하면 불리하니까 공급 감소. 수요의 법칙 나옵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안 살 거니까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더 팔려고 할 거니까 증가할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가수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과 공급은 가공비 해서 비례관계 같이 움직인다. 양선상 가격,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이동이다. 양선상. 곡선이 있으면 곡선 선상에서 여기서 움직인다. 당해제와 해당제와 내꺼. 당해제와의 다른 이유 아니다. 딱 가격 하나뿐이다. 내꺼 가격 변화. 요거 때문에 변하면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4번 정리 끝. 5번입니다. 꼼수. 자, 요 상태에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큰 놈만 움직이라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 증가. 여기가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도 이만큼 증가했고 공급도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증가시키면 만나는 건 이렇게 갈 거니까 가격은 불변, 수량만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크기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요도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공급도 어느 정도 증가할지 모르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에서 나타날 거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요렇다는 거죠. 여기가 공급인데
수요는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가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 상승 수량은 불변 이렇게 나온다. 6번 탄력성. 양이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가 뭐 500이다, 50이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양이 밑에가 양이에요. 여기가 가격이고 탄력성이 0이다. 0이면 0 숫자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을 말하는 거다. Q가 50이다. 그럼 여기가 Q이기 때문에 여기가 5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1번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양이 무한히 크게 변화한다. 양이 수평이니까 얘가 무한히 크게 가고 있다. 수평선이고 P가 20이라는 말은 이쪽이 P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에서 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20에서 쫙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도 수평선을 말한다. 탄력적인 대장주세용.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단기보다는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상업용보다 더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러면 더 탄력적이다. 자, 총수입 어떤 경우에 늘어납니까? 고기가 탔어. 탄 건 손님 상에 올리면 안 되니까 탄 건 내리고 안 탄 걸 올리고 요거는 저가 전략, 요거는 고가 전략. 그래야지 총수입이 늘어난다. 세금 부담이 큰 사람은 비탄력적인 사람. 그래야지 세금총을 쐈을 때 딱 뻣뻣하게 서서 다 맞는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사람, 서 있는 사람, 얘가 세금 부담이 크다. 시장 왜곡이 큰 경우는 세금을 때렸을 때 심하게 반항하면 시장이 엉망이 되거든요. 공급이 탄력적인 애들이 반항이 심한 애들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순손실 시장 왜곡이 크다. 그래서 6번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저거는 기본 공식이니까 가수 밑에가 가수 소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소수 교수 밑에가 교수 끝. 약성. 자, 이번에는 8번 문제입니다. 약성 시장이면 시장은 과거 정보인 A 정보만 알고 있는데 나는 기본적 분석을 했다. 기본적. 나는 B 정보를 알고 들어갔다. 그러면 초과이윤 발생한다. 강성 시장이라면 시장은 C 정보까지를 반영하고 있고 나도 미공개 정보라면 C 정보를 알고 들어갔으니까 정보량이 같다면 나는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투기가 발생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완전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로 인한 초과이윤을 같게만 만들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투기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9번으로 들어갑니다.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순, 계, 추, 무. 후화회상은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하회상, 후하. 하향 국면이면 이렇게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중시된다. 그리고 하향 국면이면 저 매수자인 저 수가 숫자가 적은 것이다. 매수자의 숫자가 적은 시장이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높을 때니까 상한치로 본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치가 된다. 거미집. 탄수 기공. 거미는 동태로 먹는다. 공급자 무식하다. 미래 예측 안 한다. 금기, 지금 나오는 공급량은 지금 가격 보고 지금 양이 아니고 그 전에 가격 보고 그때 심었던 게 이제 나오는 것이다. 금기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반응하는 것이다. 시험에 탄력도로 출제되면 탄수,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요게 더 크면 수렴, 이게 작으면 발산, 이렇게 간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갑니다. 고입동 수위가 튀낸 이야기, 고립국 이야기, 입찰지대, 고입동, 동심원, 수송비 절감분이 지대가 된다. 위치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튀낸 이야기이다. 두 번째, 비용 이야기다. 비용 제일 적은 데가 좋다. 최소 비용 이론. 비업. 레슈, 수요 제일 많은 데가 좋다. 최대 수요 이론. 크리스탈이 요도 내에 박혔어. 아우, 아파 죽겠네. 생각만 해도. 요구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레일이 거제반이야. 레일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당기는 힘, 인력은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큰 버스를 경계하라. 경계 지점 또는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호프 마실 확률이 오늘 몇 프로이니? 확률 모형이다. 공간 마찰 개수, 얘를 빡침 개수라고 하는데 전문품 사러 갈 때는 하나도 안 빡친다. 가방 사러 갈 때 안 빡친다. 그래서 얘가 더 작다. 넬선 약국, 최대 이익이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에 입지해야 최대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8가지 원칙 이야기했는데 병원 옆에 약국 있는 게 좋다 그랬다. 양립성이다. 서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좋다.